왜냐면 이 마이닝 시티 사업하시는 분들의 얘기는 헥사라는 회사가 마인베스트라는 채굴업체가 계열사로 있고, 이 마인베스트가 마이닝 시티라는 네트워크 사업을 한다. 그래서 이 셋은 관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립되는 입장은 아니다. 헥사와 마인베스트는 관련이 없다. 마인베스트와 마이닝 시티도 관련이 없다. 그러므로 마이닝 시티와 헥사도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재밌는 주제죠. 먼저 저는 이 사업을 하지도 않고 어느 특정 편에 서지 않으며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철저하게 제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영상 밑에 빨간색으로 된 요시 채널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공짜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순서는요, 헥사, 마인베스트, 마이닝 시티, 이 세 가지 회사가 각각 뭐하는 회사인지 알아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셋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내린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선 헥사라는 회사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헥사그룹의 홈페이지입니다. 홈피 굉장히 이쁩니다. 헥사그룹은 그냥 말할 것도 없습니다.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최고의 대기업이에요. 이거는 그냥 자타공인입니다. 자, 이거 보실게요. 요 사람이 이더리움의 창시자입니다. 그리고 요 사람이 헥사그룹 CEO 다니엘입니다. 자,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이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직접 이스라엘로 향해 CEO인 다니엘 펠레드를 만나 자문을 구한 일화는 유명합니다. 이더리움을 만들 때 헥사 CEO인 다니엘이 도왔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과도 일을 같이 했습니다. 삼성 SDS, 티몬의 테라, 그 다음 카카오. 네, 이분이 헥사그룹의 CEO시죠. 네, 그러니까 헥사그룹은 블록체인 업계의 최고의 전문가이고, 블록체인 업계에서 의뢰를 받고 일을 하는 기업입니다. 네, 그리고 헥사그룹의 계열사로는 옵스, 헥사랩스, 헥사파운데이션, 헥사파이낸스 이렇게 있습니다. 헥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헥사의 대표는 공동대표인데요. 아까도 보셨던 다니엘과 유리엘입니다. 그 다음 마인베스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사이트가 마인베스트의 홈페이지인데요. 마인베스트는 채굴기를 렌탈해주고 호스팅해주는 업체입니다. 마인베스트의 CEO의 이름은 ER입니다. 마이닝 시티는 뭐하는 회사냐? 클라우드 마이닝 하는 회사인데요.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서 투자를 유치합니다. 그 다음에 세계에서 비트코인 채굴량이 가장 많은 BTC.com의 풀을 통해서 채굴을 합니다. 현재 BTC.com에서도 마이닝 시티가 차지하는 비율이 40%가 넘습니다. 그리고 마이닝 시티의 CEO는 그렉입니다. 그렉. 자, 이때까지 간단하게 헥사와 마인베스트, 마이닝 시티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 이 셋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셋은 관련이 없다라는 주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인베스트에서 3월 1일에 공지를 띄웠습니다. 공지된 내용은 마인베스트는 이스라엘에 위치한 블록체인 그룹인 헥사 그룹과의 관계가 끝났음을 발표했다. 그 밖에 다른 사업들 중에서 마인베스트는 이스라엘에 설립된 회사를 통해 암호화폐 채굴 시설에 대한 채굴 기술 및 인프라를 제공하는 사업에 종사했었다. 헥사 그룹의 계열사 중 일부가 이 회사에 투자했었다. 마인베스트는 이 투자가 끝났음을 밝히고 마인베스트는 헥사 그룹과 더 이상 어떤 방식으로도 제휴하지 않음을 알린다. 추가적으로 마이닝 시티는 블로그 및 기타 미디어에서 헥사 그룹의 자회사로 거짓 표현하고 있다. 문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마이닝 시티는 헥사 그룹 또는 마인베스트와 관련이 없으며 소유권 및 운영 면에서 완전히 별개의 회사이다. 그러나 마이닝 시티는 마인베스트의 고객으로서 장비 호스팅 및 채굴 유지 관리에 포함된다. 이 두 가지 활동은 모두 마인베스트의 비즈니스 모델의 기본 모델이다. 네, 이 공지로 알 수 있는 거는 마인베스트가 시작할 때 헥사가 투자를 했든 뭐 어떻게 했든 개입을 했다. 근데 지금은 관계가 끝났다.
그리고 마이닝 시티와는 한 회사가 아니다. 한 회사가 아니다. 근데 마이닝 시티는 마인베스트의 고객이다. 채굴 전반의 관리를 해준다. 그게 마인베스트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한국의 한 유저가 마인베스트에 문의를 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질문을 마인베스트와 마이닝시티가 같은 회사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인베스트 측의 답변이 마이닝시티는 우리가 장비를 렌탈해주고 호스팅을 해주는 하나의 우리 고객이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마인베스트의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마이닝시티의 프레지던트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인베스트 측의 대답은 마인베스트의 부사장이었던 그렉이라고 있다. 이 그렉이 마이닝시티의 회장이다. 그리고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렉은 지금 우리의 하나의 고객이다. 다음 질문은 헥사와 마이닝시티가 관련이 있냐? 헥사는 마인베스트에 론을 해줬었다. 투자 내지는 대출을 해줬었다. 그러나 마인베스트는 다 갚았고 지금의 헥사는 마인베스트와 마이닝시티와는 관련이 없다. 네, 방금 내용에도 알 수 있는 거는 헥사가 마인베스트에 처음에 대출 내지는 투자를 했었다. 근데 마인베스트는 그 돈을 다 갚았다. 지금은 관련이 없다. 그리고 마이닝시티는 마인베스트의 고객이다. 아까 공지와 똑같죠? 그리고 알 수 있는 게 마이닝시티의 지금 회장인 그렉이 마인베스트의 부사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때까지 헥사와 마인베스트와 마이닝시티가 관련이 없다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관련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진 보겠습니다. 중간에 한 분을 자르고 이 두 분을 이렇게 그냥 붙여놓은 겁니다. 한날 한시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분이 마인베스트의 CEO인 이알이고 이분이 마인베스트의 부사장이었고 지금은 마이닝시티의 사장입니다. 관련 없다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네, 이 기사는 18년도 10월달 기사인데요. 이때만 해도 마이닝시티의 사장인 이 그렉이 마인베스트의 부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인베스트의 부사장 자격으로 기관 투자자들에게 투자 유치를 받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렉이 마인베스트의 부사장이었던 거 여러 가지로 확인이 됐죠. 그리고 지금은 사업자가 다르니까 당연히 마인베스트와 마이닝시티가 다른 회사인 건 맞습니다. 법인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도 마이닝시티는 마인베스트의 고객이고 여기 부사장이었던 사람이 여기 사장인 건 맞습니다. 네, 그러므로 이 마인베스트와 이 마이닝시티는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둘이 하나냐 이러면은 법인이 다르니까 하나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관련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마이닝시티의 인스타그램입니다. 보면 Okay, thanks everyone for coming to the event and see you at the next event and good luck. Thank you, everyone. Have a safe flight. See you next time. Mining City! 네, 이 정도면 관련이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헥사와 마인베스트 마이닝시티가 관련이 있냐? 자, 사진을 한번 보실게요. 이분이 삼성 SDS 직원이고요. 이분이 아까 전에 본 마인베스트 사장 이알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한국의 대표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가장 중요한 헥사의 CEO입니다. 처음에 마이닝시티를 기획할 때 여기 이 한국의 박한일 사장님을 영입하려고 이렇게 만나고 했다고 합니다. 네, 헥사 그룹의 CEO인 다니엘과 마이닝시티 대표 사업자인 박한일 사장님이 함께 손잡고 있습니다. 헥사와 마인베스트 마이닝시티가 관련이 없다면 헥사의 CEO가 왜 마이닝시티의 대표 사업자를 만났을까요? 네, 여기도 마이닝시티 대표 사업자와 마인베스트 사장 ER, 헥사그룹 CEO. 네, 이렇게 사진들이 있네요. 잘 보셨고요. 제 나름대로 결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어요. 대외적이 있고 대내적이 있다. 먼저 대내적인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이 셋은 분명 관련이 있습니다.
있어요. 마인베스트와 마이닝시티는 당연히 관련이 있고 헥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없다면 뭐하러 헥사의 CEO가 마이닝시티의 대표를 만나겠습니까? 그것도 채굴장이랑 다 소개해주고 했잖아요. 분명 관련이 있습니다. 이 헥사와 마인베스트 관계도 끝났다고 하는데 보면 이 마인베스트 사장인 이알과 헥사 CEO가 참 잘 붙어 다니죠. 자,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관련이 없습니다. 아까 보셨죠? 오피셜한 발표로는 분명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관련이 없다면 없는 거예요. 참 재밌죠? 분명 관련이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왜 그렇게 발표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내부적인 요인이 있을 겁니다. 예, 그냥 제가 뭐 대충 추측해 보기로는 일단 헥사그룹이 워낙 블록체인계의 대기업이다 보니까 이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마이닝시티랑은 엮이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헥사에서 옵스 코인을 ICO 했지 않습니까? 기관 투자를 받아서 ICO 하는데 네트워크 다단계 회사에서 발행하는 코인이다 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뭐 어떤 제가 모르는 그런 이유들이 있겠죠. 예, 여러분 오늘 영상 정말 복잡한데 따라오느라 고생하셨고요. 결론은 그겁니다. 대내적으로는 관련 있다. 대외적으로는 관련 없다. 아셨죠?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짜예요, 공짜. 구독해주시면